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학습했었는데요. 어떻게 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까? 네, 이 시간에는 민주정치 발전,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발전 과정을 겪었는지, 시민혁명에 대해서 또 보통선거제도, 직접민주정치와 같은 핵심 개념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날과 같은 민주정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까? 글쎄요. 오늘날과 같은 민주정치는 과거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 무수히 많은 시간과 고통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왔겠죠. 그걸 우리는 근대 이전에는 고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대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이런 시간의 흐름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 내용을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예, 고대 아테네에서 근대를 거쳐 오늘날 왔다. 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있었죠. 약간 독특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을 하면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 근대, 현대로 이렇게 오는데 고대라고 하는 기원전 이 사회에 시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민.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 시민이 모든 시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대의 시민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군대 가는 남자. 군대 가는 남자만 시민입니다. 여자 아니고요. 노예 아니고요. 노예는 남자 노예든 여자 노예든 시민 아니고요. 군대 가는 남자만 시민으로 봤어요. 어른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한된 민주정치였다는 거죠. 노예나 여성이나 외국인들은 시민으로 보지 않았고요. 성인 남성에게만 시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고라라고 하는 어떤 광장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했다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직접 민주정치라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여성, 외국인, 노예 등은 제외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근대 민주정치로 오면 여기 이제 좀 자세한 얘기가 네. 추첨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추첨해서 이렇게 공직을 담당했다는 거고요. 윤번이라는 건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번. 초등학교 때 주번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1번하고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하고 그런 게 일단 윤번입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공직을 참여했대요. 모든 시민들이. 여기서 지금 모든 시민이란 군대 간 남자만 얘기하는 거지 여성까지 포함된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근대는 어떻게 했냐? 근대라는 시절 오기 전에 사실 중세가 있어요. 중세는 신분제 사회이고요. 교회 중심 사회였죠.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기사계급이 있고 농노가 있고 이런 신분제를 타파하고 새로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가 근대라고 해요. 근대. 세계 3대 시민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1789년, 명예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몇 년도죠? 1886년.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1775년. 예.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을 우리가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 시민혁명의 핵심 이념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존엄한 존재이다. 자유와 평등, 박애, 민주주의 이념 이런 것들이 근대 사회의 핵심 개념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계몽사상이라는 게 계몽, 꿈과 같은 것을 깨부시고 몽롱한 상태에서 깨부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생각하는 힘 그게 이제 지배하게 된 거예요. 예,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신분제를 타파했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자, 영국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각각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길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간은 10분 정도의 드림 영상이니까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업 시간에 같이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왕과 귀족의 특권에 대항하였다. 시민혁명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대민주정치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헌법에 따라 시민이 주권 행사한다.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었죠. 왕이 저놈을 매우 쳐라 하면 그냥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절에서 이제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고 법률에 따라서 시민들은 주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라고 입헌 헌법을 세우고 군주는 있으되 통치하진 않아요. 통치는 누가? 입헌 헌법에 따른 통치에 있는 거죠. 신분제를 철폐하고 자유와 평등 이념이 확산되었다. 역시 근대민주정치도 여성, 노동자, 농민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냐. 선거권을 다른 말로 시민권.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사회에 갔을 때 영주권자가 있고 시민권자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선거권이 있냐 없냐예요. 시민권자는 선거권이 있고 영주권자는 선거권이 없어요. 미국에 살 수는 있어도 그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이 사회의 역사는 결국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한 선거권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차티스트 운동 대표적이죠. 차트라는 말 아시죠? 차트 3일. 그래서 제가 글자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예. 차트 아시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보는 게 차트예요. 그러니까 명렬표라는 거죠. 명렬표. 차트, 기록표, 명렬표. 차티스트. 명렬표에 내 이름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아니스트. IST가 붙으면 이렇게 사람 치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라고 하는 곳에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이 있니?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이 있어야 내가 가서 내가 이 사람이요 라고 신분증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도장을 찍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선거 있었잖아요. 가면 반드시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이 있나를 봐야 돼요. 그럼 내 이름이 있다? 그럼 신분증 보여주고 내가 이 사람이다? 서로 대조해주고 그래? 투표용지를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차티스트 운동은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을 올리는, 즉 선거권 확대를 위한, 왜냐면 여성들이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자, 노동자에게도 주자, 이렇게 선거권 확대 운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선거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누구에게나 예, 핵심은 모든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겠다. 이게 보통 선거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는 보통 선거 위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표용지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공평하네, 평등하지 않네, 평등권? 아니에요. 평등선거 위반은 누구는 한 표 주고 누구는 2표 주고, 이게 평등선거 위반이에요. 평등선거 위반은 가치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 주려면 다 한 표, 모든 사람에게 2표씩 주려면 다 2표. 이게 평등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주고 안 주고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줬다. 보통선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 제한선거. 보통선거에 반대한 말은 그래서 제한선거라고 하겠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관계로 부지런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보통선거 제도 시행, 선거권 확대 운동을 힘써왔다라는 거고요. 차티스트 운동, 뭔가 이렇게 선거권을 확대해라! 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이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1920년에 보통선거를 시행했다 하고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1945년 해방이 되고 처음 선거를 할 때 남녀 모두에게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줬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서 보통선거 제도 시행은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보통선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대한민국 현재 일정한 나이를 그죠? 19세. 네, 그러니까 지금 만 18세로 조정이 됐죠.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누구에게나 다 선거권을 줍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상 누구에게나 다 선거권을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게 되면 짜잔. 네, 여러분한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지우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인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간접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대표자를 뽑아서. 근데 이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표자는 누구요? 라고 참여하는 것,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이 보통선거입니다. 즉 보통선거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선거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조금 더 성숙이 되면 선거권은 더 많은 사람에게 줘야 되니까 만 17세, 만 16세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미안. 마지막 퀴즈가 있었군요. 퀴즈! 다 같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땡땡 민주정치. 다 같이 대답합니다. 둘, 셋. 직접 민주정치. 네, 직접 민주정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 사회마다 달라요. 일정한 나이는 대한민국은 만 18세, 어떤 나라는 만 16세, 어떤 나라는 만 19세, 20세. 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는 하나, 둘, 셋. 보통선거. 네, 그렇습니다. 보통선거 제도. 자,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